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들 나를 희생해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ABA 공부를 하러 오셨겠죠. 그치요? 그런데 왜 오늘 저는 아이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왜냐면요. 부모님의 스트레스 관리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아이 치료를 위해서 부모님들께 많은 테라피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진도가 영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부모님의 스트레스 때문인 적이 아주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정보를 배우지를 못하거나 혹은 아이에게 그렇게 실행이 잘 안 되세요. 아니면 멘붕이 와서 지난주는 아예 스킵했어요. 이런 경우 아주 많으시고요. 우리 치료는 꾸준히 오랫동안 해 나가야 되는 마라톤 같은 건데 부모님께서 지치시면 꾸준히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잘 들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울증이 있으신 거를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있으시죠. 우울증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계세요. 예, 혼자 그러신 거 아니시고요.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자폐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이혼율도 더 높다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한다면 우리는 이 우울증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테라피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쵸? ABA가 우리 아이 치료에는 효과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정신력도 받쳐줘야 되고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그래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테라피이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먼저 케어하셔야 되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서 강한 엄마가 되고 즐거운 엄마가 되도록 스스로를 먼저 챙기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격도 있으세요. 스스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격이 있으세요. 나는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내가 나와서 놀고 있지?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빨리 살을 빼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무조건 버텨야지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서 폭식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욕구를 너무 억누르면 그게 병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울증이 심하게 터지거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건 옳지 않으시고요. 어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님께서 명상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케어하시면 아이가 더 나아진다는 결과가 있고요. 엄마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반응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아이가 독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뇌가 발달을 못한다는 하버드의 연구 자료 있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배워 볼게요. 자, 트라우마 잊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트라우마가 뭐지요? 과거의 생각이 자꾸 나서 괴로우신 경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힘들어지는 것, 그게 트라우마예요. 적극적으로 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잊으세요 어머니." 하면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잖아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말했던 상처되는 말이나 어떤 상황이 자꾸 생각이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면 그 내용을 종이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어 마음속에 있는 상자 안에다가
그 쓴 내용을 집어넣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종이를 실제로 상자 안에 넣는 행동을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서는 그 상자를 꼭 닫은 다음에 아무도 열지 못하는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구석진 곳에 집어넣는 상상을 하시고, 아니면 실제로 하시는 것. 예. 이런 상상과 행동을 반복을 하셔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지 않는 이상 이 상자는 열 수가 없고 아무도 열지 못한다는 생각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그 상자 안에 딱 넣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요.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위로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너무 상처받은 그 순간,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면 지금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요. 의자 2개를 옆으로 나란히 두세요. 왼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는 그 당시에 돌아간 내가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의자로 옮겨와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어서 왼쪽에 어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하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죠. 어떤 말로 위로할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 바운더리 설정, 한국말로 이제 선긋기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죄책감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발달 장애가 있거나 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모든 게 엄마 탓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발달 장애가 있는 것을 자기를 자꾸 탓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자꾸 탓하는 또 현상도 발생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 그때 그 치료사가 아니면 그때 뭐 남편이 어쩌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는 데에다 에너지를 뺏기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우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옛날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있고 말았는데 요즘 테라피를 배울수록 어머나, 내가 환경을 바꾸니까 아이가 달라지네? 그럼 이때까지 내가 다 잘못해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생각들로 힘드실 때 마음속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그저 엄마로서 그 엄마 몫을 다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당시에는 모르셨지만 지금은 ABA라는 치료법을 알아서 배우고 계시고 ABA 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서 기존의 부모 역할에다가 플러스 치료사의 역할까지 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치요? 당시에는 여러분이 치료사가 아니셨고 엄마 역할을 할 때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지금은 거기에다 플러스 치료사까지 되려는 훌륭한 생각까지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이미 멋진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먼저 챙기는 셀프 케어 편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그게 신체화가 돼요.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병이 걸려요. 음. 그럼 여러분 마음은 내가 참으면 되지만 몸으로 나타나는 병은 무시하거나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모 역할과 치료사 역할을 다 하려면 적극적으로 내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 자신을 먼저 케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전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비행기를 탔을 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안내방송에서 뭐라고 하지요?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에 있는 아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 안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정신을 잃게 된대요. 아, 산소가 떨어진다. 이걸 모르고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못 챙기고 상대방도 못 챙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정신을 잃지 않고 괜찮아야 상대에게도 씌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란 거는 나에게 우울증이 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몸과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가능하면 매일 일과 중에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다든지 등등 이런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 와버리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까먹게 돼요. 그러면 마치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아이의 문제점만 내 눈에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너무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고 스케줄에 넣으시면 마치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셀프 케어도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울증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심리 상담이나 약물 같은 거 도움 받으시는 것도 저는 권해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생활의 단수나 의지력의 한계라고 써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의지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의지력을 다 써 버리고 나면 정작 우리 아이 테라피할 때 써야 할 의지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테라피 중에 화가 벌컥 나거나 아니면 애가 고집을 부리면 포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들을 없애고 단순하게 해 놓으면 의지력을 쓰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똑같은 걸 사 놓고 매일 동일하게 입는다든지, 그러면 결정한 일이 줄어들어요. 그치요? 단순하니까.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아이랑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지를 미리미리 정해 놓으면 그때 가서 그날에 결정한 일이 줄어드니까 의지력을 아낄 수 있게 돼요. 다음은 불안 관리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는 제가 단골 질문으로 많이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아이가 테라피 받을 시절에는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 불안 관리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히어로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나를 지켜주는 어떤 대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슈퍼맨 있죠. 슈퍼맨 인형 같은 거 집에 딱 전시해 놓은 거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요. 무엇인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히어로를 정하셔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내 히어로가 있으니까 그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이거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심호흡하기 여기 알록달록하게 해 놨는데요. 불안할 때는 심호흡이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숨을 얕게 쉬어요. 살짝살짝 얕게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요. 그냥 숨을 쉬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비눗방울 같은 젤리 같은 알록달록한 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눈앞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코를 통해서 그 공들이 내 뱃속에 가득 들어옵니다. 자, 이제 배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천천히 입 밖으로 내쉬면서 그 공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데요. 내 안에 있던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깊게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시각적인 상상을 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그런 상태로 계속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무리한 것 같지 않은데, 별로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가지고 막 고개를 옆으로 막 못 돌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에 막 근육 수축돼 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너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는 우리가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긴장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근육 긴장 이완법도 있고요. 명상하기, 그리고 반신욕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명상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조용한 데서 눈을 감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닷가에 와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 오감으로 바다를 느낍니다. 바닷가의 짠내가 코에서 느껴지고 시원한 바람이 뺨에서 느껴져요. 파도 소리가 귀에 들리고 저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이마와 발가락에 느껴지고요.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면서 생생하게 상상을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 바닷가로 다시 오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오감을 자극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바닷가에 있을 때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명상 앱을 다운받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명상 앱 쓰거든요.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이렇게 앱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누워 있거나 하면 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신욕을 하실 때는 반신욕을 하면서 몸이 이제 물속에 들어있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도 이완이 되고 부교감 신경도 올라가요. 그때 몸이 담겨있는 욕실의 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씻겨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입욕제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소금 같은 거 넣어서 더 이제 좋은 향도 맡고 그러면 더 테라피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햇빛 보고 걷기도 좋은데요. 핸드폰에다가 몇 걸음 걸었는지 만보기 앱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나오니까요. 매일 걷는 습관 만들기에 좋으니까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헤이브닝 기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릿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을 때, 혹은 뭔가 막혀있는 답답한 기분일 때,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눈 주변, 팔, 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터치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마사지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공룡 분지. 네. 첫 번째는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눈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천천히 마사지를 합니다. 두 번째는 팔을 쓰다듬어 주시는데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시 올라오고, 쓰다듬으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거세요. 세 번째 방법은 손을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자,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다듬습니다. 자, 이 몸의 세 가지 부위, 눈, 팔뚝, 그리고 손. 이 부위가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하면서 지금 고민 말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그걸 입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실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재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 말하기. 짜장면, 짬뽕, 탕수육, 떡볶이, 순대, 김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주절주절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그 생각하려면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동료 부르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기? 아니면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걸 좋아하지? 음, 어디 무슨 축제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하기 등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어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말로 하시는 게 치료적 접촉과 함께 다양한 자극들이 몸에 들어가게 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에 그 자극이 들어가고 또 제가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고 제 말이 귀로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손은 또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떤 한 사건이 주는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 사이의 결합 부분을 방해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뇌를 방해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게 적극적으로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세로토닌의 수준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시면서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우울한 생각이 반복되는 증상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헤이브닝 기법이고요. 다음 방법은 나를 위한 강화제 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위한 강화제 찾으려는 노력하시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러면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놀이의 중요성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우리 어른들도 놀이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 또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강화제가 없으면 우리가 가르쳐 주죠. 놀이 기술도 가르쳐 주죠. 처음에는 좀 억지로 하게 돼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즐기는 날이 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어서 개발을 하시고 찾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내시고 보상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도 권할게요. 뭔가 작은 일이라도 건수를 좀 만드세요. 파티 같은 거 할 건수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고 뭔가를 축하하는 행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날이 되면 풍선으로 집을 막 장식해 가지고 "우리 파티하자." 이러는 거 아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집에 항상 똑같은 배경이 있는 것보다 새로운 걸로 이렇게 꾸미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 그룹에서 위로받기는요. 같은 부모 입장에 있는 모임들 있잖아요. 우리 캥거루가 그런 모임이죠. 그런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신 모임에 오셔서 위로를 받는 것도 큰 힐링이 되실 것 같으세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한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케어는요. 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자폐아이랑 나랑만 있는 게 아니죠. 배우자도 있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 나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인데 자칫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케어를 할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긍정적인 언어 사용. 음, 말을 하실 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되세요. 자, 여기 고미사 연습하기 있는데요. 이거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예요. 그럼 이거 자주 하시나요? 하면 습관이 안 되어서 잘 안 나온대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할 이유를 찾아보면 많으세요. 언제 내가 고미사를 쓸까 그 상황을 찾으셔가지고 가족들에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긍정, 부정 비율 체크는 말을 할 때 핀잔이나 부정적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했는지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는 거세요. 그 비율이 5대1이 될 때가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이혼율도 높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많네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밸런스를 적당히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진단을 받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긍정의 힘. 물의 결정이에요. 물이 얼 때 이렇게 결정 상태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들 아시죠? 말을, 물에다가 말을 해줬는데 이렇게 결정이 다른 형태로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맨 왼쪽 그림에는 사랑이라는 love라는 말을 해주었고요. 중간에는 고마워, 땡큐를 말해줬고 오른쪽에는 싫어해, I hate you라고 말해줬더니 결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물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말을 통해서도 우리 감정이 물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왼쪽이랑 중간 거는 너무 예뻐요. 네, 오른쪽은 너무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쌀이 이제 상하게 되는 거 실험 결과인데요. 우리 매일 먹는 밥을 이렇게 병에다 넣고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거 없고 그냥 말만 다르게 해준 것 뿐이에요. 맨 왼쪽에는 사랑을 말해주고 중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싫어를 말했더니 저런 색깔로 쌀이 썩었다고 합니다. 왼쪽은 쌀이 오래돼서 썩은 건데도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여러분? 손도 대기 싫은 징그러운 색깔로 썩었어요. 너무 싫죠, 진짜. 그리고 이 그림은 식물 실험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친구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게 사회 문제로 됐죠. 그리고 언어 폭력으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가구 회사, 우리도 아는 이케아 있잖아요. 거기서 식물 실험을 진행했어요. 나무 2개를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왼쪽에 있는 나무에는 아이 막 친구들 왕따시키듯이 괴롭히는 말, 나쁜 말을 해주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좋은 말, 칭찬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30일 동안 말을 해주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죠. 30일간 학생들에게 언어적으로 왕따를 당한 나무는 시들시들하게 왠지 늘어져 있는 것 같고 잎사귀도 색깔이 좀 변한 게 있네요. 오른쪽 나무는 칭찬을 받았더니 싱싱하게 위로 더 자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결과를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칭찬과 비난 비율이 왜 5대1로 지켜질 때 가장 효율이 좋은지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나 자신도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으로 해주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의 힘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캥거루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